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에 슬아의 딸이 2명 있으며 30대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줄 것처럼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저보단 시댁 위주 그리고 본인 위주로만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과다는 상관없지만 그 도가 너무 지나치게 심할 정도예요. 시댁일을 100% 한다면 친정일은 10% 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다가 친정 식구들은 무식하다고 대놓고 무시하며 명절이나 애경사에도 시댁일은 다 가면서 친정일은 절대 가지 않고 저만 늘 보내더라고요. 그나마 겨우겨우 어르고 달래가며 사정을 해서 친정에 가게 되면 양다 부모님께 돈을 똑같이 드리기는커녕 에이, 자기 노릇은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버시고 계신다다가 워낙 검소하셔서 돈을 잘 안 쓰시잖아. 그러니 돈 많이 들여도 소용없지 않나? 우리 신한테 똑같이 드렸더니 돈 모아두셨다가 우리 차 사주셨잖아. 어차피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으면 뭘. 우리 집은 엄마가 돈 씀씀이가 많아서 좀 더 드려야 돼. 아무리 돈을 들여도 우리 엄마는 돈을 더 달라고 하시니까 여보가 스트레스 받아 한다며. 그러니 드릴 수 있을 때 미리 이렇게 드리는 게 낫지. 안 그래? 여보도 좋겠다. 나처럼 이렇게 똑똑한 남편 둬서. 나는 이상한 멍멍이 소리만 해댑니다. 어찌 보면 저렇게 말하는 것도 핑계인 거죠.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하다못해 친구들보다 저는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혼하고 싶은 날이 한두 번도 아닌데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이혼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쁜 두 딸을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했지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은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말하면 분명 그 말을 기다렸다며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위자료는 안 줘도 되냐는 식의 대답을 들을까봐 무서워서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은 남편에게 너무 이기주의고 시댁밖에 모르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며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남편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원망스러웠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적 병환으로 인해 돌아가셨고 아빠는 외국에서 생활하시고 생활비만 주시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촌 집에서 사촌들과 어울려 살았고 그러니 저의 결혼 전 어린 시절과 결혼 전의 삶은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을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려고 했었는데 나름 신중하게 고른 남자가 알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남자와는 정반대의 남자를 만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시댁에 가면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엄청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 딴 나라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고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절 대놓고 따돌리거나 뒤에서 험담하기 바쁜 여자들이에요.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절대 결혼 안 했을 텐데 남편은 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배려심마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한 번은 큰딸 생일이라 남편에게 잊어버릴까봐 며칠 전부터 누누이 말을 해주었고 생일 파티를 평일에 하기엔 애매하니 토요일에 하자고 했습니다. 분명히 알겠다고 한 사람이 생일 파티 하루 전날 저에게 어머님이 놀러 가실 예정이니 같이 따라가서 짐도 좀 들어주고 아프시면 약도 챙겨드리라며 저에게 부탁도 아닌 명령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여보도 처럼 천국도 아니고 우리끼리만 있었을 때 여보가 그렇게 싫을 생각 본인 이지로만 생각해도 딱 별말 안 하고 넘어갔어. 근데 이제 애가 둘인데 좀 변해야 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큰애 생일이면 같이 놀러를 가든지 하다못해 생일 파티는 해야 하지 않아? 근데 뭐? 어머님 여행 가시는데 다리를 삐끗하셨으니 나보고 따라와서 2박 3일 동안 옆에서 진 들어주고 도와주러 다녀오라고?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아프시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뭐하러 놀러 나가시는데? 정말 아프신 거 맞아? 하고 말을 했더니 남편의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놀러 가면 되어야 되는데 다쳤으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선심이 크시겠어, 엄마가 거기서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라는데 내가 돈을 달라고 했어. 뭐 2박 3일 내내 우리 엄마 등에 업어서 돌아다니라 했어. 그냥 가서 조금만 시중 좀 들고 도와달라는 거지. 자기는 일하느라 바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엄마한테 대리 효도해야 하는 그런 여자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해서 써봐. 이렇게 많은 돈을 생활비로 따박따박 줄 수 있을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들으면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주는 거라 생각하겠어요. 남편이 받은 월급에서 시댁에 나가는 비용이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반의 반은 개모임, 동창 모임 등등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거기에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결국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생활비로 주니 당연히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처구니 없는 그 말을 들은 뒤로는 시댁에는 가고 싶지도 않았고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남자 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을 잡아 언니들과 한국에 오랜만에 오신 아빠 모임을 갖기로 했고 저는 남편에게 몇 년 만이니 같이 가서 식사라도 하자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자기 스케줄을 보더니 그날은 회사에서 등반하기로 하는 날이라 절대 못 가니 혼자 다녀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시댁 모임 때는 등반 따윈 안 가도 된다고 해놓고선 무슨 일이 겹치기만 하면 꼭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피해버리기 일쑤였어요. 남편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해도 절대 못 빼는 스케줄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답답한 남편을 친구들한테 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시댁 식구 중에 딱 한 사람, 저를 늘 아껴주시고 예뻐해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시숙님이 계십니다. 간혹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숙님은 제 모든 말을 들어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시며 위로를 해주십니다. 시숙님은 남편의 바로 위 형님이었고 결혼 전부터 제가 짝사랑하던 그런 남자예요. 남편을 만나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몇 번 배웠는데 시숙님의 전 여자친구분에게 하는 그 배려심에 반해버린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직원분이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숙님은 그 직원에게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남녀 관계를 하는 사이는 아니고 오빠 동생으로서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시숙님이십니다. 제가 힘들 때 항상 전화해서 제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가끔 만나서 맥주도 간단히 한잔하며 시숙님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곳으로 시집와서 동생이랑 엄마 때문에 고생 많다며 간혹 안아주시기도 하세요. 자기 동생하고는 전혀 딴판인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2년 후 결혼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시숙님은 항상 어머니와 동생에게 그만 좀 괴롭히고 잘 좀 해주라고 이런 여자가 시집와서 어느 정도 고생하면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모질게 괴롭히는 건 어느 나라 관습이냐며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 남자다운 모습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시숙님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 넓은 등을 안아주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혼자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 속에 살아도 시숙님만을 바라보며 꾹 참고 있던 어느 날 남편에게 복수를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을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다길래 포기하고 집에 와서 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첫째 여동생 출산 때는 지긋정성으로 돌봐주고 산후조리 비용까지 다 대줬으면서 정말 너무나 서운하고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집에서 둘째를 힘들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큰애를 봐주기는커녕 둘째 여동생이 결혼하면 여행을 자주 못 가니 미리 다녀와야겠다며 시어머니와 여동생들끼리 3박 4일로 놀러를 가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놀러 갔다 온 당일은 피곤하다며 짐도 안 풀고 잠들어 버리고 그 다음 날은 둘째 여동생 결혼 선물로 냉장고 사주기로 했다며 나가버리더군요. 조리원 비용이 없다는 남자가 400만원짜리 냉장고를 여동생에게 선물해준 남편. 이런 인간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결혼하고 사랑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우면서 불쌍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남편에게 뒤통수를 후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평소 제가 눈여겨왔던 시숙님을 이참에 내 남자로 만들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바보같이 살 수만 없었거든요. 둘째 낳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도 시숙님은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고 남편의 시댁 식구들이랑 놀러갔을 때 퇴근 후 매일 저희 집에 와서 큰애랑 놀아주거나 집안일도 해주시고 심지어는 미역국도 끓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숙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점점 막장으로 나가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시숙님이 너무 보고 싶었고 시숙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 일 때문에 이혼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술 마시고 싶은데 술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라며 시숙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역시 시숙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나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재수씨가 너무 애처롭게 전화해서 나 집에 일 있다고 바로 달려온 거 알아요? 응? 우리 재수씨가 괜히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어휴, 그렇게 이뻤던 얼굴이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헬쓱해졌대? 응? 하며 제 얼굴을 만져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 자상함에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울어버려서인지 시숙님은 당황해하시며 저를 안아주셨고 저는 그런 시숙님의 품에 포 안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씩 치기가 올라왔습니다. 술 먹어서인지 쓸데없는 연기가 마구마구 솟아나기 시작했고 아우, 우리 잘생긴 시숙님은 왜 남편보다 더 멋있고 젠틀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갈대마냥 이렇게 흔들어 놔버린대요. 응? 그렇게 매너가 좋으니까 시숙님 여자친구가 결혼하고 싶다고 먼저 고백하고 나도 이렇게 시숙님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인기 많아서 좋겠다. 우리 잘생긴 한낱 시숙님 씨 하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숙님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놀라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를 좋아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결혼 전 아가씨 때 몸매보다 더 날씬한 데다가 여자친구보다 더 최고의 여자가 저라며 축해 세워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헬렐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숙님은 저에게 술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재수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기 힘들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라는 말을 시작으로 현재 만나는 그 여자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며 동생과 늘 싸우는 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예쁜 재수씨가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늘 안쓰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늘 아파왔고 내 여자였으면 정말 사랑해주고 잘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시세님도 저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역시 한 놈한테 매달려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저는 간도직입적으로 시승님에게 제 입술을 허락해주고 말았습니다. 시승님은 깜짝 놀라더니 이내 한 손으론 제 머리를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허리를 잡아주셨습니다. 한참은 그렇게 안고 있다가 서로 눈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시장님은 제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 대면서 심장을 느껴보라고 하더라고요. 시승님의 심장은 저보다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시승님과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 서로 안다시피 하며 주변 모텔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서 아직 이혼은 안 했으니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승님과 저는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으며 수없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고 다음날 새벽까지 지칠 줄 모르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받은 모든 스트레스가 시승님과의 사랑으로 다 풀려버리고 말았고 시승님은 저에게 이제부터 내 여자니 남편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말을 하며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좀 웃기긴 하지만 나를 믿어달라는 맹세로 간단하게 말한 거야. 나중에 더 멋있게 프로포즈 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라고 말하는데 저는 남편에게 느끼지 못한 떨림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시승님을 안아버리고 말았고 또다시 사랑을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 몰래 시승님의 도움으로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준비가 다 끝난 뒤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건네니 역시나 남편은 저같이 시어머니에게 효도도 안 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며 이혼을 순순히 해주더라고요. 시승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바로 이혼해주는 남편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겠지만 무덤덤해진 제 자신을 보며 많이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뒤 시승님도 결혼하기로 한 여자와 포항을 하였고 그렇게 시승님과 매일 만나 사랑을 나누다 보니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임신했다고 말을 하니 제 고민이 무색할 만큼 시승님은 자신도 이제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고 너무나 좋아해 주었고 몇 달이 흘러 무사히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하고 먼저를 한 지 1년이 지나 시승님과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우리 5 식구는 현재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